네. 그리고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빠르게 뛰었거든요. 이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살짝 멀미가 날 정도로 위아래로 진폭이 심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7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영상은 바로 보메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100km, 정확하게는 105km를 뛰고 나서 과연 제 첫인상과 지금의 후기가 어떻게 달라졌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100km 이상을 뛰고 리뷰를 남기려고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은 한두 번 뛰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감정, 내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에는 못해도 100km 정도는 뛰어야 그 정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첫 영상에서는 상당히 실망한 부분들도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과연 100km를 신었을 때 그 생각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에 대해서 지금 저와 함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저는 새로운 러닝화를 신어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러닝화 리뷰를 할 때만큼 설레는 순간이 솔직히 잘 없습니다. 대회 때 가끔 더 설렐 때가 있긴 하지만요. 이번에는 흥미로운 그 신발, 그 두 번째 이야기, 보메로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너무 부드럽다. 거의 회복용 신발에 가깝다. 러닝화기라기보다는 일상화에 가깝고 너무나도 그 쿠션감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평가했었는데요. 착지할 때마다 충격이 사라지는 감각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동시에 푹신푹신하면은 과연 이게 훈련에 적합할까 하는 의문이 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봤습니다. 제가 100km를 달리면서 그냥 조깅만 하는 게 아니라 10km를 4분 페이스로 뛰어보기도 하고, 비 오는 날에 우중주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대회 다음날 원래의 목적인 회복용으로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신어보니까 살짝 인상이 달라졌는데요. 처음엔 달리기엔 무겁고 푹신하다고만 생각했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보메로 프리미엄은 달리기에도 조금은 적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짧은 거리에서만 말입니다. 처음 신었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리막에서도 제가 4분 페이스로 뛰었을 때 10km를 뛰었습니다. 내리막에서도 정말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착지하는 순간에 충격이 스며드는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것과 같았는데요. 쿠션감이 워낙 깊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서 다른 러닝화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완충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효율적인 러닝이 가능할까? 쿠션이 이렇게 깊으면 반발력이 사라지고 리듬이 끊길 수 있다는 생각. 근데 오히려 그날 평지를 달려보면서 그 생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푹신푹신하게 들어가는 감각과 별개로 이 에어줌을 통해서 에어줌이 받쳐주는 느낌 때문에 이게 평지를 달릴 때는 상대적으로 탕탕탕 튕겨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km를 넘게 달려보았는데요. 처음 20, 30, 저번에 리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정말 편안했고 착지 시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닝화라기보다는 피로를 흡수해주는 말 그대로 보조 안마기구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빠르게도 달려보고 우중런도 달려보면서 약간 미묘하게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폼이 어느 정도 눌리면서 쿠션의 반발감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신발이 조금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테스트로 10km 4분 페이스로 달렸을 때 처음에 무겁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뛸 때가 걸을 때보다 더 가볍게 느껴지는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폼이 압축되면서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밀리고 착지 순간에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살짝 밀어주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부드럽기만 한 신발로 느껴졌던 보메로 프리미엄이 빠르게 달릴 때는 오히려 리듬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발을 차 주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필수입니다. 결국 이 신발이 너무 푹신해서 달릴 수 없다라는 거는 제 선입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우중런에서도 신어봤습니다. 대부분의 맥스 쿠셔닝 러닝화는 젖은路面에서 상당히 미끄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과하게 눌렸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불안함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메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젖은路面에서 적당한 이 넓은 이 아웃솔의 모양이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다만 단점은 아웃솔이 살짝 미끈미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평소에 요즘에 푸마 그립이라든가 혹은 접지력이 뛰어난 것들을 신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우중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중런을 하면서 이게 젖으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 신발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치만 그 부드러움 속에서도 이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회 다음날 회복용으로 신었을 때 이 제품의 진가가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제가 하프 코스를 대회를 뛰고 난 다음날 다리에 정말 묵직한 피로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신발을 신었는데요. 정말 몸이 살아나고 충격을 안 준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알 정도로 몸이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을 닿을 때마다 탁 하고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피로가 더 쌓이지 않게 막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쿠션이 좋은 게 아닌 몸이 오히려 회복되는 느낌마저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물론 이 보메로 플러스도 정말 좋은 신발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를 제가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신어봤을 때의 느낌은 회복용으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보메로 프리미엄이 더 만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보메로 프리미엄은 러닝화보다는 회복용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말이 지금도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km 이상 신어본 지금은 조금은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은 회복용이지만 어느 정도 달리기에도 충분히 적합한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회복과 훈련의 경계를 연결해주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엘리트 분들이 킵 예건 선수나 아니면은 이번에 신기록을 세운 미국 신기록을 세운 선수가 이 신발을 자주 신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이 신발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용 혹은 조깅용 신발과는 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오후에 강한 인터벌 세션이 있을 때 오전에 새벽에 훈련을 할 때 나는 이 신발을 종종 사용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내가 마일리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리의 충격량은 적게 가져가야 되는데 훈련의 마일리지를 채우기 위한 용도의 신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리의 충격을 정말 최소화하고 내가 다음
강한 훈련을 준비하기 위한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신발로서 이 신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오늘 훈련을 한 번만 할 거고 조깅만 할 거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신발보다 다른 신발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더블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블런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훈련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번은 약하게, 한 번은 강하게, 혹은 한 번은 그냥 조깅, 회복 조깅, 그리고 한 번은 파틀렉,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더블런을 한다면 두 개 다 신발을 부담스럽게 가져가기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선택하는 것이 보메로 프리미엄이지 않을까, 엘리트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러닝화를 선택할 때 달리기용과 회복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메로 프리미엄은 제 처음 생각은 회복용으로만 가능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100km를 신어봄에 따라서 달리기용과 회복용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엘리트 기준에서는, 혹은 하루에 두 번 뛰는 사람, 혹은 매일 뛰는 사람 기준에서는 회복용 신발이 하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회복용 신발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100km를 넘게 신어보면서 페이스를 올려도 폼이 버텨주고 피곤한 날에는 내 몸을, 내 발을 조금이나마 더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루에 20에서 30km 이상 꾸준히 뛰는 러너나 사실 거의 없겠죠. 중 훈련이 많아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분에게는 이 신발만큼 컨디션을 지켜주는 모델도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록을 노리는 러너에게는 여전히 조금 무겁고, 그리고 LSD용으로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긴 거리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짧은 거리를 회복할 때 내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좋은 LSD용 신발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다면은 보메로 플러스면 충분합니다. 제 생각에는. 스피드용 훈련으로는 많이 둔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깅, 회복주, 피로가 누적된 주간 훈련용으로 본다면 이 신발의 부드러움은 오히려 최고의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메로 프리미엄은 러너의 피로를 위한 신발이고, 동시에 러너의 달리기를 이어가게 해주는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너무 부드러워서, 너무 무거워서 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신어본 지금은 이 신발의 쿠션의 성격이 오히려 러너의 루틴 속에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요약하자면 빠르게 달려도 어느 정도의 리듬은 유지되고, 젖은路面에서도 살짝 미끄럽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피로 회복 시에 착용 효과가 가장 큰, 무릎, 발목에 부담 있는 러너에게 추천할 만한, 과체중 러너에게 추천할 만한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훈련이 많아서 몸이 무거운 날, 혹은 대회 뛰고 다음 날 이 신발을 신어줄 것 같습니다. 이상 러너앤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